톤수 10만톤, 배수량 20만톤, 도대체 어마무시한 숫자가 적혀있는 배의 무게는 어떻게 재는 걸까요? 크루즈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크루즈의 재원이 궁금할 거예요. 길이나 폭 재는 거는 쉽죠. 굉장히 그냥 줄 잡아가지고 쭉 이으면 돼요. 그런데 배 무게는 어떻게 재는 걸까요? 이걸 잴 수 있는 저울이라는 게 있기는 있을까?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렇게 수십만 톤짜리를 잴 수 있는 저울이 있다고 칩시다. 그 수십만 톤짜리 되는 배를 어떻게 저울에 올릴 건데? 놀랍게도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이미 기원전 200년 전에 나왔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에요. 여러분이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이름, 아르키메데스, 유레카! 이러고 뛰어나가신 분. 오늘 시간에는 그 원리야, 어떤 식으로 배의 무게를 측정을 하는지 숙련된 조교 써니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잘할 수 있지? 숙련된 조교 써니가 도와줄 거예요. 이거를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도 하고 부력의 원리라고도 해요. 자, 이렇게 하면 뜨겠죠? 이거 예상 못한 건데. 안 뜨면 안 되는 저거 왜 안 뜨지? 잠깐만. Nope. 이유를 알까? 이 돛대 때문에 무게중심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배가 뜨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수량이라 함은 이 배가 이렇게 뜰 때 물을 밀어내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.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발견했던 것처럼 먼저 이 작은 수조에다가 물을 가득 담습니다. 자,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넘치기 직전까지 따라 놓습니다. 그 다음에 배를 띄우는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띄우면 이쪽 바깥쪽 수조로 넘치게 되겠죠. 자, 그런데 우리가 아르키메데스 원리에서 중요한 거는 이 물이 넘치는 양이 어느 정도냐, 바로 이 수면하에 있는 밑에 잠겨있는 부분 있죠. 수면하에 있는 체적만큼 넘치게 돼요.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. 이게 현대까지도 배의 무게를 재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. 즉, 이 수면하에 잠겨있는 배의 체적만 구하게 된다면 배의 무게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나 네가 이렇게 못 들 줄 몰랐다. 자, 아무튼 오늘의 실험은 여기서 마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돌아와서 방금 전에 보신 원리를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또는 부력의 원리라고도 하는데, 이건 밀도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. 비중이라고도 하는데 물을 1을 기준으로 해요. 1보다 작은 물체는 물에 뜨게 되고 1보다 큰 물체는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.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빙산 있죠.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가지고 대략 한 90% 정도가 물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데, 물이 얼음이 되었을 때 팽창하는 부피의 비율이 약 10% 정도 팽창을 더한다고 해요. 그렇게 하면 똑같은 물이 얼더라도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 밀도는 줄어들게 되겠죠. 배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보다 비중을 낮게 유지를 한다면은 아무리 쇠로 만든 배라고 해도 물 위에 뜰 수 있는 겁니다. 바로 이 부력이라는 게 인류 사회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. 왜 그러냐? 물자 수송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아직까지도 선박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도시들은 항구도시이거나 아니면 배후의 항구도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. 그래야 원활한 물자 수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 않은 대도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. 혹시라도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면한 체적만 보면은 배의 무게를 구할 수 있다. 그죠? 체적을 구하는 방식인 가로, 세로, 높이 딱 재가지고 딱딱딱 곱해주면은 금방 체적이 나오는데, 문제는 뭐냐? 배 밑에 형상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. 이 배 같은 경우에는 밑에 형상이 육면체나 정육면체가 아닙니다. 바로 곡선이 있게 생기게 되죠. 등파성이라고 해가지고 파도를 잘 타야 된다던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배 밑에 형상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수면화 체적을 구하는데 들어간 게 바로 미적분입니다. 여러분이 아는 미적분도 이미 기원전에 다 발견이 되었었어요. 곡선을 구하는 거는 미분 적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면화 체적을 구하게 되는데, 그때그때 구하려면 너무 힘들어요. 이 높이만 정하게 된다면은 그에 따른 체적들은, 일단 배수량들은 이미 조선소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나오게 됩니다. 조선공학자들이 배 설계 당시부터 이미 계산을 다 해가지고 그 표를 만들어 놔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의 깊이만, 우리 배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구나, 이것만 읽어가지고 배의 무게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. 현재까지도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. 자, 그런데 아까 밀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. 같은 무게의 선박이라고 해도 화물선보다는 여객선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? 여객선이 주로 취급을 하는 화물, 이 사람의 비중은 1보다 작습니다. 사람이 물에 뜰 수밖에 없는 이유죠.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여객선의 밀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. 밀도가 줄어든다. 그 말은
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자, 일례로 제가 탔던 가장 커다란 배가 40만 톤급이었는데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 정도만 돼도 훨씬 더 클 겁니다. 아무튼 오늘은 아르키메데스 부력의 원리, 그리고 배의 무게를 재는 것, 그리고 밀도까지 이렇게 알아봤네요. 알아두시면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겠죠. 저걸로 재는 거 아니에요.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. 안녕. 숙련된 조교. 배를 이 수조 뭐라고 해야 되지? 예상이 없던 일인데 망한 것 같아.